사람들의 생각이 이제 점점 바뀌어가나 봅니다. 더 이상 이제 부동산에 올인하는 게 도움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. 그러면 결국 이제 뭐가 중요해지냐? 현금성 자산, 당장 내가 쓸 수 있는 돈, 내가 마음 편하게 꺼집어내서 쓸 수 있는 현금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. 되게 현명한 모습이죠. 그 현금성 자산이 확보가 되어야, 그래야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부담이 없어지는 거니까 그게 지극히 현명한 모습이 맞죠. 제일 어리석은 게 엉덩이에 깔고 있는 부동산의 자산 가격이 올라갔다고 되게 좋아하는 것, 그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죠. 왜 그러냐라고 하면 실제로 이제 자산 가격이 올라가면, 감정 가격이 올라가면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의 것들이 이제 같이 덩달아 늘어납니다. 4대 보험료 올라가고 종부세 등 여러 가지의 것과 연관이 되어서 실제로 부담해야 되는 것들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. 그런 걸 잘 헤아려 보고 결정하는 게 좋습니다. 그런 것 없이 그냥 마냥 올라간다, 이걸로 그냥 신난다, 좋다, 이렇게 얘기하면 좀 어리석다라고 봐야겠죠. 실제로 우리가 그걸 감당할 수 있냐 없냐가 좀 더 고려하는데 이제 따져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. 그리고 이제 집을 가지고 있는 것 보유하면 그로 인한 이제 감당해야 될 것들이 적지 않잖아요. 그것보다 차라리 그냥 내가 평범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집에 전세나 월세로 살고 실제로 이제 부동산에 깔려 있을 돈을 현금화해서 그 현금으로 이제 고비당 우량주를 사든 고이자를 주는 채권을 사든 그렇게 해서 지속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 놓는 게 훨씬 더 현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. 부동산은 말 그대로 부동산, 움직이지 않는 거죠. 그로 인해서 이제 점점 사람들의 이제 생각이 바뀌어가는 건 집을 팔고 난 이후에 얻는 수익에 대해서 한참 뒤에 있을 것에 대해서 계산하기보다는 당장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직접적으로 바로 이제 이득이 되는 쪽으로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어가는 거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. 그러면 되게 현명하게 이제 생각하고 판단하고 움직여야죠.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하나의 집이 있는데 그 집에 전세가가 5억이고 매매가가 10억이라고 가정을 할게요. 그런데 이제 대출을 5억을 받아서 10억짜리 집을 산다라고 이렇게 했을 때 그 5억을 대출 받아서 이제 사고 난 이후에 그 대출 이자 부담을 이제 생각했을 때, 예를 들어서 한 20년을 산다고 가정을 해볼게요. 그러면 그 20년 동안 이자를 내는 비용하고 20년 뒤에 집값이 상승해서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하고 봤을 때 이자 내는 비용보다 기대되는 시세 차익이 더 크다라고 하면 집을 사는 게 나을 수 있죠. 근데 이제 전제 조건은 뭐다? 내가 감당할 수 있냐 없냐가 이제 우선순위다라는 겁니다. 결국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무리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대출을 내서 집을 사서 편안하게 주거를 한다. 되게 좋은 모습이다라는 겁니다. 무조건 빚을 지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그 대출이 내가 충분히 충당할 수 있다라고 하면 빚 내야죠. 신용도 괜찮고 감당도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빚을 내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요. 그건 여러 가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봐야 될 거다라는 겁니다. 선언적으로 무조건 사면 안 돼, 무조건 사야 돼, 이런 얘기만큼 어리석은 게 없다라는 겁니다. 각자의 사정에 따라 다르고 자신이 받는 월급이 다르고 총 소득이 다르고 대출을 감당할 수 있는 그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다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헤아려 보고 판단하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합니다. 그러니 이 모든 것들은 심사숙고하고 잘 따져보고 이야기하는 게 맞다라고 보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게 되게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다, 되게 복잡한 거다. 그리고 결정도 서둘러서 모험 하듯이 배팅 하듯이 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. 우리가 냉장고 사고 냉장고가 안 맞다, 하나 더 사자, 이 정도
결정을 하는 것도 되게 불편하잖아요. 냉장고를 교체하는 것도 그것도 번잡합니다. 근데 집은요, 이 번잡한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꽤 오랜 우리에게 이득을 주거나 아니면 손실을 주면 꽤 큰 손실을 줄 수 있는 되게 우려스러운 이 결정이 될 수도 있으니 정말 심사숙고해서 판단하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. 결국은 심사숙고하고 좀 더 많은 것들을 고려하고 결정을 아주 천천히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. 결국 무리하게 서두른 결정은 화를 부를 수밖에 없다. 최대한 신중하게 기다리고 또 기다려서 결정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. 기다리면서 정말 신중하게 결정을 하면 가족에게 미치는 그 영향도 되게 크죠. 평생을 살아갈 안정적인 주거 터전을 만든다라고 하면 되게 대단한 일인 거잖아요. 엄청나게 감사해야 될 일인 거고, 또 그렇게 또 살아간다라는 건 또 많은 이제 기회와 가능성을 또 주는 것이고, 여러 가지의 것들을 고려하며 사는 게 제일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좀 더 현명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자꾸 드립니다.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시대, 앞으로도 우리는 언제 어떻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최대한 안전하게 최대한 심사숙고하고 결정하며 사는 게 제일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. 그걸 잘 고려하고 움직여야겠죠. 지금의 시대,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여러 가지의 것들 잘 좀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. 수월하지 않죠. 고려할 것도 많고 고민해야 될 것도 많고, 이게 맞을까 틀릴까 그 어느 누구도 쉽게 확신할 수 없는 거고, 그런 여러 가지의 이제 고려, 고민, 걱정 속에서 뭔가 결정이 되는 거니 정말 쉽지 않다라는 건 분명한 거고요. 그러는 중에 또 이제 좀 더 나은 게 뭐가 있을까라고 또 따져보고 공부하고 또 살아가야 되는 거고,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. 확실하다라고 어느 누구도 장담 못하고 또 여러 가지 경우에 있어서 따져봐야 되는 것이니 절대로 서두르지 말자, 너무 조급해하지 말자. 그리고 여러 경우의 수를 따져보자. 한두 가지에 대안 말고 5가지, 10가지, 20가지 계속 확장해서 넓혀서 결정하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. 그렇게 결정을 해야 좀 더 이제 가능성이나 기회나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죠. 세상에 그 어느 것도 최종 확실한 뭔가는 없는 거니까 최대한 심사숙고하고 따져보고 고려하고 그런 과정들을 많이 거치면 많이 거칠수록 결정을 좀 더 현명하게 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아무쪼록 현명한 생각으로 앞으로의 결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.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가 볼 때는 한 5년 정도라고 보는데요. 이 기간 뒤로 가면 갈수록 아마 부동산 가격이 되게 싸게 내려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. 그러니까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적절하게 결정해서 오래오래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이 부동산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. 이상입니다.